안녕하십니까, 국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푸틴의 2016 중국 방문과 실용주의입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가 베이징을 떠나고 며칠 만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추측해보면 푸틴은 트럼프가 중러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푸틴의 2016 중국 방문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양국 간 선린 우호 조약 체결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러시아 외무부의 설명이 그럴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방중하는 48시간 동안 시진핑이 모스크바와 키이우 사이에서 결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4년 전 시작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2016 푸틴 방중에서 촉발된 질문에 대한 답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 관계의 본질과 강도를 현실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념적인 전략적 동맹인지,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서방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단순한 파트너인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인 동맹 조약으로 구속되지도 않으며 서로를 방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은 워싱턴에게 중요한 우려 사항이며, 특히 시진핑이 2022년 푸틴과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한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을 두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라고 불렀고, 푸틴은 시진핑을 두고 소중한 친구라고 칭하면서 1대1로 구상이 더 정의롭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 입장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국 사이에는 깊은 문명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양국은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결과 양측 정부 관리, 기업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불신이 만연해 있으며, 역사적 앙금과 인구학적 불균형이 원인인 미래의 인종적 불안감이 이런 불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과 시진핑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이전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는 화합보다는 불협화음이 훨씬 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에 공개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나토는 베이징이 모스크바의 군사작전에 공모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진핑은 2023년 3월 모스크바 방문 당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지만, 나토 등의 비난을 잠재우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 간 군사 협력은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방산기업으로부터 중국이 지적재산을 훔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우려가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는 과거 중국이 러시아 기술을 역설계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무기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문제도 있고요. 유라시아 대륙 내 두 강대국에다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으며 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줄여 단기적으로는 안보 이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안보 이득을 장기적으로 평가해 보면 모스크바가 오랫동안 자신의 영향권으로 여겨온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스크바가 뉴델리에 무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푸틴의 이번 중국 방문의 주된 목적과 푸틴이 미중 관계 개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과 워싱턴 간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긴장이 완화되는 모든 움직임은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6년 현 시점에서 푸틴의 야망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달려 있으며, 모스크바는 베이징과 워싱턴 모두에게 자신이 전략적 자산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진핑은 푸틴의 2026 방중 목적 중 하나인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 체결을 뒤로 미뤘는데, 트럼프의 방문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확정하지 않은 것처럼 시베리아의 힘2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주도권이 푸틴이 아닌 시진핑 자신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에너지 안보, 국제 질서의 미래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의 이념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워싱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푸틴이 우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2026 중국 방문이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운데, 푸틴의 2026 중국 방문이 향후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2026 중국 방문과 실용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